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37번부터 해서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29쪽부터 31쪽입니다. 연습 문제 37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6개의 과일을 두 바구니 A, B에 서로 담으려고 합니다. 이때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눠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빈 바구니가 없도록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복순열 문제고요. 이런 생각인 거죠. 과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바구니가 A 바구니, B 바구니가 있으니까 여기에 A, B 중 갈 수 있는 거 2개, 갈 수 있는 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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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인 거죠. 사실 쌤이 제일 중요한 건 중복순열에서 중복 가능 대상이 누군지를 판단하는 거고, 얘를 쉽게 하려면 차라리 함수처럼 생각을 해라. 과일이 바구니한테 가는 거죠. 바구니가 과일로 가는 게 아니고. 쌤이 그 얘기 했었나요? 했을 겁니다. 막 우체통이 있으면 우체통에 우리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지 우체통이 편지한테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는지, 바구니가 있으면 과일이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중복 가능 대상이 누군지, 누가 누구한테 가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고, 그럼 얘가 2개, 2개, 2개 할 수 있어 2의 6승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바구니가 2개고 6개의 과일을 담을 거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바구니 2개를 6번 택해야 되죠. 6번 택해야 되니까 2의 6승이라서 64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과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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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도 가능하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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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빈 바구니 A 또는 B가 생길 수 있으므로 64개 중에서 2개는 빼줘야 돼요. 이게 A 또는 B만 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빼서 총 답은 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를 중복해서 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헷갈리면 안 되겠죠. 다음 38번 가겠습니다. 5개의 숫자가 존재하고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한 후에 4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30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거는 여기 1000의 자리죠. 100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1이나 2, 3, 4가 와야 돼요. 근데 3000보다 작으라 했으니까 이 자리에는 1과 2만 오면 되겠죠. 3은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3, 0, 0, 0이 온다는 들, 즉 3000이 와도 3000보다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1000의 자리에 1과 2가 오는 경우만 생각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총 5개죠. 0, 1, 2, 3, 4. 여기는 0이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게 5개, 5개, 5개 해서 5의 3승. 얘도 5의 3승. 즉 케이스가 2개로 나뉘는데 5의 3승인 게 2번 있는 거니까 결국에 얘는 2 곱하기 5의 3승이고 5의 3승은 125니까 답은 2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250개다 라고 답을 낼 수 있겠네요. 39번 가겠습니다. 얘는 선생님이 여러가지 함수의 개수라고 노트 하나 해놨을 겁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합의 원소가 n개 있는 거죠. nx가 n이다. n개 있는 집합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가 120개래요. x에서 x로 보내는 함수가 1대1 대응되는 게 120개래요. 그럼 이건 n 팩토리얼이죠. 왜냐하면 결국 1대1 대응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고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른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결국 우리는 순열로서 표현 가능하다. 얘는 순열이다. 근데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 정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즉 이렇게 정역 개수 5개, 공역 개수 5개 이런 식으로 잡혀야 1대1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x라 가정하면 5n개고 이 n개가 여기 n개의
1대1 대응을 만족하도록 선택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 1이 갈 수 있는 게 n개, 다음 n-1개, 다음 n-2개 쭉쭉쭉 해서 n번째에는 마지막 남은 한 개만 갈 수 있겠죠. 그럼 택하고 두두두두 택하고니까 싹 다 곱하는 거 순열 형태로 되겠고, n부터 1까지 싹 곱하니까 n 팩토리얼이 1대1 대응함수의 개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 n 팩토리얼이 120개라 했으니까 1대1 대응의 개수가 120개라 했으니까 n은 5가 되겠죠. 5 팩토리얼이 120이니까. 그래서 n은 5라고 구할 수 있고요. 다음 x에서 x로 하는 함수 개수를 구하래요. 함수 개수는 그냥 우리 늘 말하는 거 있죠. 해변가의 여자착 해가지고 남자는 2명 여자를 택하면 안 되고 아무도 안 택해도 안 되고 한 명씩 택해야 된다. 즉 얘가 뭐 얘 택할 수 있고 5가지, 얘도 택할 수도 있죠. 얘도 5가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으며, 함수의 개수는 결국 중복 순열로서 표현 가능하니까 얘는 5의 5승이라서 312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해를 한다면 왜 이렇게 되는지, 왜 1대1 대응이 n 팩토리얼이고 함수의 개수가 중복 순열로서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하시면 사실 암기가 쉬우니까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40번 문제 가겠습니다. 선생님 얘는 포인트를 미리 남겨놨어요. 6건의 활용이라 해서 지금 여기서 두 함수 xy에 대하여 함수가 x에서 y로 갈 때 f1이 1이 아닌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6건이라 했고요. 6건은 보통 뭐 적어도라던가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이런 워딩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6건을 쓰는 거다 라고 암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F1이 1이 아닌 경우라면 F1이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케이스를 3가지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으나 6건을 사용한다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케이스 3개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쌤이 다 보여줄게요. 그래서 F1이 1이 아니라면 전체에서 F1이 1인 경우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F1이 1로 갔으면 2, 3은 각각 어디로 가야 되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이거는 얘 갈 수 있는 몇 개예요? 2, 3, 1, 2, 3, 4, 4개, 얘도 4개죠. F1이 1이라고 2가 1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함수의 개수는 4의 3승이죠. 4의 3승 빼기 4의 제곱이니까 얘는 답은 48이다 하고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6건을 활용하는 게 좀 더 쉽겠죠. 만약에 6건을 활용 안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F1이 2라 가정하자. F1이 2로 가면 얘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죠? 4개죠. 4개. 다음 다시 4개죠. 그러면 얘도 4개, 얘도 4개니까 16개. 다음 F1이 3으로 가면 또 16개죠. 4개, 4개니까. F1이 4로 가도 4개, 4개죠. 즉 이 16개에 갈 수 있는 2, 3, 4 3가지 케이스 다 곱하면 48. 답은 똑같이 나와요. 6건을 안 써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목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6건에 쓰이는 이 워딩이 아니어도 쓸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1번입니다. 6개 문자 AA, B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C, D가 이웃하지 않도록 하래요. 쌤이 늘 말하는 거, 이웃하지 않다는 거는 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AA, BB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활용할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로 팩토리얼로 나눈다는 건 순서성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라 했고,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팩토리얼로 나누는 형태의 순열을 이용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CD가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있는 A랑 B가 벽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럼 무조건 벽부터 세운다 했죠. 벽 1개, 2개, 3개, 4개를 세울 겁니다. 그럼 벽을 세우는 거니까 4개의 벽을 세울 건데, 이때 AA, BB 겹치는 게 2개씩 있어서 2팩, 2팩 나눠야 됩니다. 이게 벽 세우는 개수죠. 이게 벽 세우는 개수. 다음 이 벽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 2가지 자리를 골라서
여기에 CD가 각각 들어갈 것이다. 이걸 뭐 OP2라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늘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조합과 팩토리얼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답을 구하게 되면 120까지 되겠네요. 자, 42번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최단거리 문제는 실전용도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활용할 수 있다 했는데 둘 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일단은 연습 문제에서 활용한 거랑 좀 다르게 P를 거쳐가야죠. 경유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경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활용하면 이런 거죠. 결국 A에서 P로 가야 되고요. P에서 B로 가야 되니까 경유지가 있다면 그냥 여기 찍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거 곱하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럼 A에서 P로 가는 거 여기서 뭐 어떻게 가서 P 갔다가 다시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갔던 길을 또 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죠.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있다. 최단거리일 뿐이니까 이 멘트 잘 보셔야겠죠. 이게 없으면 매우 까다로워질 겁니다. 문제가 경유지 문제는. 자,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5팩 중에서 가로가 하나, 둘. 2팩이고요. 세로가 3개죠. 그래서 답을 낼 수 있고 이거는 총 10가지가 됩니다. 혹시 해서 말씀드리면 얘가 이렇게 자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즉 A에서 P로 가는 최단거리는 5칸 가는 거예요. 5칸 가는 거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칸. 이것도 5칸이고요. 하나, 둘, 셋, 넷, 5칸. 이거 5칸이죠. 다 최단거리예요. 이렇게 5칸을 간다는 거는 가로 2번, 세로 3번을 가면 5칸이에요. 지금 같은 경로는. 그렇다는 거는 이거 2개랑 이거 3개를 순서만 만들면 해볼까요? 세로, 가로, 세로, 가로, 가로라고 한다면 다시 세로, 가로, 세로 세로, 가로, 세로, 세로, 가로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즉 세로 3개랑 가로 2개를 순서만 배열하면 알아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이 순열 얘 2개, 얘 3개, 총 5개가 있는데 똑같은 거 2개, 똑같은 거 3개니까 나눠줄 것이다. 순서상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였죠. 다음 P에서 B로 가는 거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개인데 6개인데 가로가 3개, 세로가 3개라서 얘는 20개죠. 그래서 P 찍고 갈 거니까 2개를 곱해주시면 답이 되겠다. 200까지입니다. 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빨리 풀릴 겁니다. 하지만 실전용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실전용은 쌤이 하나하나 다 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해볼게요. 일단 P까지 가야 되니까 P까지 가는 거는 이까지만 세면 되겠죠. 이 박스 안에서. 그럼 1, 1. 자, 1 더하기 1은 2, 여기 1 더하기 2는 3, 3, 6, 4, 10 되겠죠. 다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2 더하기 1은 3, 3 더하기 1은 4, 3 더하기 3은 6, 4 더하기 6은 10 이렇게 해서 10. 즉 A에서 P까지 가는 거 10가지. A에서 B까지 가는 거 10가지 똑같죠. 다음 P에서 B로 갈 거예요. 그럼 봐요. 이거 쌤이 헷갈리지 말라는 거. 그러면 P에서 B로 가는 거는 이 10개를 가지고 가야 돼요. 만약 헷갈리시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쌤이 방법 2개 보여줄게요. 아닙니다. 이렇게 봅시다. 자, 이 회색은 A에서 P로 가는 거예요. P에서 B 가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111, 111. 그럼 다시 2, 3, 4, 3, 4, 6, 10. 여기도 10, 20이죠. P에서 B로 가는 주황색 20개죠. P에서 B로 가는 거 20개죠. 그래서 10개, 20개 곱해서 200개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까지 20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도 결국 10가지라는 거예요. 10가지, 10가지. 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라고 처음에 말해줬습니다. 10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A에서 P 찍고 1로 가는 거는 10가지라는 거예요. 경우가. 빠라바라바라바라빵 한 다음 1로 오는 거는 10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10가지 하고 여기서 1로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총 10가지라는 거죠. 이 상태로 세면 20, 30, 40, 30, 40, 60, 100, 100, 200 해도 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처럼 안 곱하고. 얘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쌤이 그림 바꾼 거예요. 여기가 A고 P고 B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A에서 P 찍고 B로 가는 형태.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1, 1, 1, 1, 1이면 2, 3, 3, 4, 6, 10이고 10에서 다시 10, 10, 10 헷갈리면 뭐 1부터 다시 해도 상관없습니다. 10, 10, 10 자, 20, 30, 40, 30, 40, 60, 100, 100, 200 총 개수는 200개다. 쌤이 이거 그림 새로 그린 거는 이렇게 찍고 가는 게 이렇게 가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다음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일단 해당 문제는 적어도라고 있는데 얘는 쌤이 여사건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왜 여사건을 사용하지 않는가부터 얘기를 한다면 여사건이라는 건 결국 A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전체에서 A 여집합을 빼는 형태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A 여집합의 여집합과 같은 의미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에 해당하는 사건을 X를 합시다.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 거. 다음 나에 해당하는 사건 B가 받는 사탕 개수는 2개, 얘를 Y를 합시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교 Y예요.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가를 여집합을 쪘다 칩시다. 가를. 그러면 교 Y라 해버리면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얘가 될 수가 없죠. 얘랑 다른 거죠. 달라요. 그러면 쌤 둘 다 여사건을 씁시다. 그럼 얘는 이거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이걸 구해서 얘 여사건에서 그리고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교집합을 썼어요. 그럼 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체에서 여사건 구하기 전체에서 얘를 빼버리면 X 합 Y가 나오고 그는 가나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 가를 만족하거나 나를 만족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얘는 X, Y 둘 다 만족하는 경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죠. 말하는 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얘는 여사건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한번 케이스 분류를 쭉 해보겠습니다. 그럼 케이스 분류를 많이 하게 되면 쌤 결국 좀 할 게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쌤 늘 말하는 게 경우의 수 파트, 확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수를 세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우린 개수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셀 거냐고. 그렇다면 과정이 많은 것도 하나의 수학적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정이 길다는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B가 받는 사탕 개수는 2개 이하이다 했으니까 B는 0개 받거나 1개 받거나 2개 받을 수 있겠죠. 0개 받거나 1개 받거나 2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크게 케이스가 3개는 아니겠죠. 그래서 첫 번째 0개 받을 때 B가 B 스몰 B를 할게요. 받는 개수니까 1개일 때 2개일 때 케이스가 총 3가지가 나오죠. 자, 아무것도 안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5개의 사탕을 A랑 C만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A가 그리고 C가 총 5개를 받아야 돼요. 5개를 받아야죠. 근데 서로 다른 사탕이니까 헷갈리겠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A랑 C가 서로 다른 사탕 5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는 게 A, C 중 받는 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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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니까 2의 5승이죠.
2의 5승. 자, 그런데 C는 적어도 하나 받으래요. 즉 A는 적어도 하나 받는 거니까 C에 몰리는 이런 상황만 안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즉 하나만 빼줍시다. 몰리면 안 되니까. 그럼 얘 31개죠. 즉 B가 아무도 안 받을 때는 31개의 경우가 생긴다. 왜냐하면 A랑 C가 5개를 골라서 나눠 가지면 되는데 이때 C한테 몰리는 거 한 가지 경우만 빼면 A도 적어도 하나는 받게 되니까 잘 나눠줄 수 있다. 다음 B가 한 개 받는다고 하는 두 번째 케이스 가봅시다. B가 한 개 받는다. 그럼 첫 번째 5개 중에 한 개는 B가 가져야겠죠. 그러면 사탕이 4개 남을 거예요. 자, 실제 풀인 그림 없어도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4개를 A, C한테 나눠줄 거예요. 그럼 이건 2의 4승이겠죠? 총 나눠주는 거는. 근데 A는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돼요. 몰리는 한 개, C한테 몰리는 거 빼주면 15개네요. 근데 얘는 이거 B 하나 주고 4개를 나눠주는 거니까. B 하나 주고 4개 나눠주는 거니까 5 곱하기 15에서 75가 되겠네요. 다음 마지막 B가 2개 갖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얘는 5개 중에 2개 골라서 B 줬습니다. 사탕이 3개 남죠. A, C를 나눠줄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개수는 2의 3승계죠. C한테 다 몰리는 거 한 개만 빼줍시다. A는 적어도 하나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8개고 B가 2개 받고 A, C가 나눠 가지는 거니까 10 곱하기 8에서 80개죠. 그럼 각각 케이스 또는이니까 케이스는 또는이니까 다 더하시면 31, 75, 70 7이죠. 답은 176이 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놀래라. 자, 44번 가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 1부터 7까지 가진 원소를 가진 집합에 대해서 부분 집합 AB가 존재하고 합집합은 U고요. 교집합의 원소는 2개랍니다. 즉, 이 1부터 7까지를 A랑 B에 나눠줄 건데 겹치는 게 2개 있다 이런 얘기겠죠. 나눠준다기보다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일단은 이 교집합이 2개라니까 쌤이 스텝을 미리 정했어요. 교집합 원소부터 결정합시다. 즉, 이 7개 중에 2개는 둘 다 가지자 이런 거죠. 둘 다 가지자. A랑 B 둘 다 가지자. 21가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5개 남았겠죠. 즉 1, 2, 3, 4, 5, 6, 7이 있는데 자 3, 4는 둘 다 가지자. 그다음에 1, 2, 5, 6, 7은 A랑 B 각각한테 주자 되겠죠. 각각한테 주자. 그럼 이거를 분할이라 할 수 있겠죠. 분할. 그래서 각각 주자. 그럼 다시 해볼까요? 1, 2, 3, 4, 5, 6, 7이 있는데 A, B한테 나눠줄 겁니다. 3, 4는 교집합. 그러면 1, 2, 5, 6, 7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분할할 건데 얘가 AB 중 하나, AB 중 하나, AB 중, AB 중, AB 중 하나 2의 5승 되겠네요. 이 5승이라서 32. 그럼 답은 21 곱하기 32. 7개 중에 2개를 공통원소로 생각하고 나머지를 A, B한테 주자 해서 21 곱하기 32인 672가지가 되겠습니다. 순서상은. 다음 45번입니다. 자, 사전식 배열 문제고요. 90번째 오는 문자열에 누가 와야 되는지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4가지. 자, 이 4개 자리에 A, B, C, D 4개 중 하나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체 가지수를 생각해 봅시다. 전체. 가면 4의 4승이가 256인데 즉 이 4개로 만들 수 있는 4가지 문자열은 256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256번째 맨 마지막은 D겠죠. A가 제일 첫 번째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이겠죠. 256번째는. 그럼 90번째를 찾기 위해서는 처음에 A가 왔다 칩시다.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것들. 그럼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겠죠. 나머지 올 수 있는 게 4라면 얘는 4의 3승이고
64. 즉 뭐 이런 거죠. AAAA는 첫 번째고 마지막은 ADDD쯤 되겠죠. 이게 64번째라는 거예요. ADDD가 64번째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은 B가 오는 걸 생각해봅시다. B. 근데 B가 오는 것들의 문자를 다 했을 때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또 64인데 그러면 누적돼서 이게 128번째까지 만든 거죠. 물론 이 128번째 문자가 BDDD일 겁니다. 그리고 뭐 또 BAAA가 64 다음이니까 65번째일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BA 뭐시기 올 건데 BAA가 65번째인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개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BAA가 오는 거는 나머지 4개 4개 올 수 있죠. 4개 4개. 4 4 앉아주노. 그러면 얘는 4의 제곱이니까 무시하고 갈게요. 16이고 그러면 지금 누적 80개죠. 80개. 또 가보겠습니다. B가 왔다 치면 4 곱하기 4 하면 또 4의 제곱이니까 16. 지금 누적 80개였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또 하면 96번째 넘어갔어요. 그러면 뭐 방법은 이 96번째는 BBDD일 거니까 여기서 6칸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해보겠습니다. BBDD가 96번째일 거고 헷갈리면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BBDC가 95번째일 거고 BBDB가 94번째일 거고 BBDA가 93번째. 자, BBD 끝났죠? BBCD가 92. BBCC가 91. 다음 BBCB가 90번째. 이렇게 해서 역으로 추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이에요. 네, 이게 헷갈린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BBA가 되는 게 4가지죠. 올 수 있는 게 4가지니까. 그럼 누적 84개. 다음 BBB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개죠. 4가지. 그럼 또 누적 88개. 그러면 이 BBB 88번째가 BBBD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세는 거죠, 이제. BBCA가 89번째, BBCB가 90번째, 89번째, 90번째 이렇게 세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밖에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사전식 배열은 찾아보시면 되고 솔직히 쌤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적 개수를 셌더니 이제 이렇게 80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79번째 찾아야 된다. 이래서 내가 90번째 찾는 게 아니고 95번째 찾아야 됐다. 그럼 내가 96번째 이건 거 아니까 바로 한 칸 내려가면 되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거꾸로. 아니면 순차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이건 취향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고요. 자, 7개의 숫자 0, 0, 0, 1, 1, 2, 3을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0과 2가 끝에 오게 되면 짝수가 되니까 여기 맨 끝에 올 수 있는 거는 1과 3뿐이고요. 얘는 좀 더 케이스를 나눌 때 잘 봐서 해야 돼요. 자, 1이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어요. 1이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 봐요. 1이 왔다 칩시다. 그럼 내가 배열할 수 있는 게 0, 0, 0, 1, 2, 3 남죠? 그죠? 1을 한 개 썼으니까. 또 다음 3을 썼다 가정하면 0, 0, 0, 1, 1, 2예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7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0은 올 수 없어요.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0은 올 수 없고 뭐 1, 2, 3 중 하나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이 왔다 칩시다. 1이 왔다 치면 1, 2, 3 중 하나 올 수 있겠죠. 지금 이쪽 케이스 끝에 1이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1, 2, 3 중 하나가 올 수 있어요. 즉 3, 1을 해서
1, 2, 3 중 하나 왔어요. 그럼 이 보라색, 이 중간에 올 수 있는 건 0을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 아무거나 썼다 칩시다. 뭐 3 썼다 칩시다. 그럼 그냥 0 3개의 나머지 숫자 2개죠. 그럼 이 보라색 여기 들어오는 거는 내가 5개를 배열할 건데 이 중에 똑같은 게 3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0이고요. 20이죠. 다음 얘 한번 가볼게요. 얘가 3이 왔다 칩시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1이랑 2밖에 없어요. 왜? 3은 없으니까 1이랑 2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1이 왔을 때랑 2가 왔을 때가 달라져요. 뭐가 다르냐? 1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1이 왔다 지금 1을 썼죠. 1 썼죠. 그럼 보라색이 올 수 있는 게 얘네죠. 0, 3개, 1, 2. 즉 5개 배열하는데 똑같은 게 3개야. 근데 2가 왔다 칩시다. 그러면 달라져요. 5개 배열 건데 보라색이 똑같은 게 0, 3개랑 1, 2개 있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좀 더 세분화해서 구하셔야 된다. 얘는 10이죠. 그래서 총 케이스가 3개로 바뀌는 거예요. 크게는 2개인데 끝에 1과 3이 왔을 텐데 3이 왔을 때는 이렇게 2개 또 나눠서 구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얘는 20, 10 그대로인데 여기는 3, 1도 곱해줘야 되니까 3 곱하기 20이라서 60이죠. 그러면 60, 20, 10 다 더하시면 90개 되겠습니다. 60, 20, 10 다 더해서 90개가 답이 되겠다. 47번 가겠습니다. 두 집합 x에서 y로 보내는 함수 중에서 f1, f2, f3이 11이 되도록 하는 합이 11이 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포인트로 f는 just 함수이다. 다른 뭐 1대1 대응 함수라던가 다른 조건을 준 게 없죠. 그냥 just 함수이다.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이 세 개의 합이 11인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 더해서 11이 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봅시다. 단 F1, 2, 3이 될 수 있는 거는 1부터 5까지의 숫자니까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생각해서 합이 11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게 총 4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5, 5, 1이 꼭 이게 5, 5, 1 될 이유가 없죠. 이렇게 5, 5, 1 돼도 되고요. 그래서 이 5, 5, 1을 F1, F2, F3에 배열하는 거 3개를 각각 가질 건데 2개가 똑같은 거더라. 얘는 그냥 3팩, 얘는 3팩인데 3, 3 2개니까 2팩 나눠주고, 얘도 3개 배열하는데 4, 4 똑같으니까 2팩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x값 1, 2, 3이 f1, f2, f3 함수값에 각각 가는 경우를 다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얘가 3개고 6가지, 3가지, 3가지 총 다 더하면 15가지 되겠네요. 15가지. 끝났죠. 그래서 이게 just 함수라는 거에 신경을 쓰시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대1 함수다. 즉 F1, F2, F3이 다 다른 값이어야 된다.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은 사실 얘밖에 없죠. 다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 6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추가한다면 x i 이럴 때 이런 조건에 순서성을 부여한 거예요.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5, 4, 2인데 무조건 얘는 2여야 되고 얘는 4여야 되고 얘는 5여야 되고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f가 어떤 함수인지부터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47번 보겠습니다. 자, 7개의 문자 A, B, C, D, E, F, G를 일렬로 나열할 때 A는 C보다 앞에 오고 B는 E보다 앞에 오도록 하던 나열의 개수를 구하시려 하는데, 자, A, C와 B, E가 순서성을 준 거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얘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순서성을 제거해 주시기만 하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건 쌤이 예제로 많이 들었던 게 코카콜라 있죠. 코카콜라. 코카콜라. 똑같은 게 있으면
그만큼 나눠주자. 계속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요. 이렇게 문제에서 순서성을 줬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순서성은 7개를 나누면 다시 정리할게요. 7팩을 하면 A, B, C, D, E, F, G 7개를 나열하는 건데 A, C와 B, E는 순서성이 정해졌으니까 순서를 이미 줬으니까 내가 7팩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7팩 중에서 걔네의 순서는 없애줘야 돼요. 되겠죠? 뭐 하나 좀 예를 들어 보자면 A, B, C, D, E, F, G라고 순서를 나열할 수 있고 C, B, A, D, E, F, G라 줄 수 있겠죠. 분명 순서는 달라요. 근데 A보다 C가 C가 A보다 무조건 앞에 있으라 했죠. 맞죠? 얘는 세면 안 돼요. 얘만 세야 돼요. 위 조건에 의하면. 근데 7팩 안에는 얘도 들어있을 거란 말이지. 즉, 이 팩으로 나눠서 얘는 안 센 걸로 할게. 이것만 할게. 라는 걸로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49번이고요. 자, 이렇게 쌤이 구멍을 뚫을 수도 있다 했었는데 최단거리 문제에서 얘는 실전용부터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쌤이 다 체크는 해놨고요. 자,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쌤이 이렇게 칠해놓은 이 빨간색, 파란색 박스를 거쳐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자, 여기 좀 지워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내가 갈 수 있는 길부터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 있네.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갈 길은 먼저 이렇게는 갈 거구나. 그렇죠? 다음 여기로 이렇게 B로 넘어가려면 이 길밖에 없죠. 넘어가고 여기로 이렇게 다 이어져 있고 이렇게 다 이어져 있네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다음 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까지만 오면 B로 가는 건 직통이니까.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길부터 체크하셔야 되고. 자, A가 여기서 출발이죠. 그럼 여기도 1이고 1이니까 이제 빨간색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1, 1이죠. 왜냐하면 1이니까 갈 수 있는 게 값이 다 빨간색에서 자, 2, 3, 4, 6 자, 여기 6, 10, 16이죠. 됐죠? 다음 물론 여기서 1 다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쌤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16 그냥 여러분은 1로 살까요? 이게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자, 다시 여기부터 1 다시 여기서 가는 거 1 여기도 1이죠. 가볼게요. 2, 3, 2, 5 그러면 여기 5니까 여기 시작해서 B로 가는 게 5인 거죠. 그러면 1에서 2까지 오는데 16가지고 여기 경유지라 치면 경유 여기서 경유지까지 16개 경유지까지 5개 그러면 16 곱하기 5에서 80입니다. 물론 여기서 해도 돼요. 16 해서 32에 48에 32에 여기 80 해도 답은 나옵니다. 자, 이게 실전용이고요. 자, 이게 정석이고 이게 보통의 답지풀이에요. 그래서 얘는 경유지를 체크하자 하는데 자, 쌤이 그린 그림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기를 무조건 거쳐간다는 건 알겠죠. 호수에서 이렇게 찍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지나가는 쌤대로 표현할게요. 여기 메인 경유지예요. 메인 경유지. 여기서 앞에도 표현도 경유지. 그러면 이 경유지까지 갈 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얘는 무조건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거죠. 아까 그렸던 그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랑 이렇게 그림이 있었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꼭지점 이런 곳들. 그래서 이런 곳들을 내가 하나하나 경유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 찍고 여기 가는 경우의 수. 여기서 여기 찍고 여기 가는 경우의 수. 다 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세는 건데 그거는 쌤이 다음에 궁금하신 분은 수업 시간에 물어보시고 굳이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50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0, 1, 2 중에서 중복을 활용하여 5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는 5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0과 1을 각각 1개 이상씩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적혀있고요. 자, 1개 이상이니까 6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6건이라 해서 물론 이제 0과 1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다 빼면 되긴 해요. 근데 이 0과 1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케이스가 3가지로 나뉘니까 이것만 좀 조심하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0, 1, 2를 선택하여서 5자리를 만든다 하면 여기는 1과 2만 올 수 있고요. 여기에 0, 1, 2 중 3가지 올 수 있는 거니까 전체는 여기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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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라서 2 곱하기 3이 4승 되겠죠, 전체는. 자, 이 중에서 이제 0과 1을 사용하지 않는 거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그러면 0과 1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동시에 얘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즉 1, 2만 사용하거나 0, 2만 사용하거나 2만 사용하는 게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겠죠. 이렇게 세셔야 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과 2만 썼다 치면요. 1과 2만 썼다 치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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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인 거죠. 1과 2니까. 즉 얘는 2의 5승 되겠죠. 0과 2를 사용해서 칩시다. 그럼 여기 무조건 2가 와야 되고 그럼 0과 2, 0과 2, 0과 2, 0과 2니까 얘는 2의 4승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만 사용하는 거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겠죠. 2, 1 개. 그래서 이거를 전체에서 빼주시면 되고요. 이게 2의 5승 32, 2의 4승 16가지, 그리고 나머지 1개까지 다 빼주시면 되고 답은 115가지가 됩니다. 계산하시면. 그래서 얘는 6건인데 이 6건 안에도 케이스가 좀 나뉘기 때문에 천천히 개수 잘 세면서 구하셔야 된다. 자,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항이고요. 이번에 수업 설명 들을 때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승희가 A에서 C로 갈 거고요. A에서 C로 갈 거고 유나가 C에서 A로 올 거고 재호가 B에서 D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건데 한번 다 만나래요. 동시에 만난다 라는 느낌보다도 일단 다 만나래요. 동시에 만난다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봐요. 재호, 즉 B에서 D로 가는 건 잘 모르겠고 사실 이 승이랑 유나는 굵은 선을 따라간대요. 즉 이렇게 갈 거래요. 그럼 봐요. A에서 C로 가는 승이였나요? 승이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까지 올 거고 유나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까지 올 거예요. 그러면 5번째, 이렇게 5번째고 이렇게 5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만났을 거란 말이죠. 이 중점에서 M이라고 해볼까요? 중점에서 만났을 거예요. 되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이 한 4.5번째 순간에 1초당 한 칸이나 치면 1, 2, 3, 4초, 4.5초에서 승희가 유나가 만났어요. 그럼 이 재호가 B에서 D로 갈 때 봐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4.5죠. 즉 여기서 재호도 이렇게 지나갈 때 다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재호는 B에서 D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도 돼요. 똑같이 최단 거리죠. 근데 다 같이 만나지 않으니까 B에서 D로 갈 때 여기를 거쳐 가야 되는구나. 근데 최단 거리니까 재호는 사실 이렇게 이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고 찍고 다시 최단 거리니까 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고 같이 여기서 M에서 딱 만나고 쭉 간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면 D까지 가는 거겠죠. 그래서 재호가 B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 모두 만난 다음에 가는 경우의 수는 얘는 실전용으로 바로 풀겠습니다. 1, 1, 1, 1, 1, 2,
3, 3, 6이고요. 여기도 똑같은 모양이죠. 6이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6가지겠죠. 그럼 6, 6에 36 하면서 풀리는 겁니다. 앞에서 최단거리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사실 크게 뭐 개수를 구하는 건 어렵게 하지 말고 다 같이 만난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유형인지만 좀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5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최단거리 문제인데 입체인 모양이고요.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석으로 푼 친구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풀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5번 가면 되는구나. 근데 가로 2번, 세로 2번, 높이 1번이니까 이렇게 작성될 거구나. 이렇게 하면 답이 틀렸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쌤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가로 2번, 세로 2번, 가로 2번, 세로 2번, 높이 1번 갈 건데 세로 세로 가로 가로 높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세로 세로 가로 가로 높이니까 없는 길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런 식의 그 논리가 펼쳐지려면 모양이 이렇게 다 차 있어야 돼요. 저기 뚫려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로 올 때 뭐 세로 세로 가로 가로 높이 5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차져 있으면 이런 얘가 맞아요. 얘는 30까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뚫려 있죠. 뚫려 있어서 이게 안 되고, 그러면 이 그림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채워져 있다 칩시다. 이렇게 채워져 있다 칩시다. 그럼 내가 이 채워진 길을 간 것만 빼면 되겠죠. 전체에서. 즉 내가 여기를 지나간 경우, 여기를 지나간 경우만 빼주면 되겠죠. 전체에서. 잘 봐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거쳐가는 거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여기 거쳐가려면 직진밖에 없죠. 그 여기서 이까지 가는 거는 요 모양이고요. 평면이죠. 그러면 1개, 2개, 3개, 3팩 중에 가로가 2번이니까 여기서 B까지 가는 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평면을 보는 거예요. 다음 여기 지나간다 칩시다. 그럼 A에서 E까지 가는 거, 이 평면을 타고 갈 건데 1개, 2개, 3개니까 가가세 3개 중에서 가로가 2개 똑같다. 그럼 이까지 가는 게 3개고 여기서 B까지 가려면 직진밖에 없으니까 1가지, 또 3가지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거쳐서 가는 거 3가지, 여기 거쳐 가는 거 3가지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도 거치고 여기도 거치고 2가지가 아니가 둘 다 겹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우고 봅시다. 이걸 C라고 D라 했을 때 전체에서 A에서 C 찍고 B 가는 거 3가지, A에서 D 찍고 B 가는 거 3가지. 근데 A에서 C 찍고 D로 찍고 B 가는 거 1가지니까 이 전체 30가지 중에서 다 찾아 있다 치고 30개에서 이거 여기 갖다 친 거 이건 빼줘야 되니까 이거 2개 빼주는데 이 2개가 얘네 둘이 교집합이죠. 이거 하나 빼주면 25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 안 되시면 이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그림 한 그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경로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다 채워져 있는 형태다. 육면체에서 여기가 경로가 P개, Q개, R개라 칩시다. 여긴 지금 두 개 한 개인 것처럼 이러면 전체 길이 P, Q, R개 다 더한 위에선 5개 2, 2, 1, 4는 5개 5팩에서 같은 방향인 거 개수 P, Q, R 팩을 각각 나눠주면 이 전체 경로 개수가 된다. 근데 문제는 얘는 여기 뚫려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구하는 건 얘니까 여기 지나가는 거 개수만 빼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석이고 답지에서 요하는 거고 쌤은 지금부터 실전형 풀이 해보겠습니다. 이건 연습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천천히 해야 돼요. 실수하기 좋습니다. 입시에서는. 자, A에서 갈 수 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죠. 이쪽 줄. 그러면 출발해서 한 칸이고요. 한 칸이고 여기도 한 칸이에요. 다시 A에서 일자로 그을 수 있는 게 1이죠. 다음 이쪽 평면만 봤을 때 여기는 2여야 돼요. 그쵸? 다음 이쪽 평면을 봤을 때 여기가 1, 1, 2고 여기 3이죠. 다음 갈게요. 자, 여기 채울 수 있겠죠? 여기. 야, 이렇게부터 채웁시다. 이렇게. 천천히. 여기 2죠. 2죠.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2, 2, 2. 여기 6이죠. 다음. 여기 1, 2. 3이고요. 여기 채워볼게요. 여기 보시면 6, 3이니까 여기는 9죠. 오케이. 다음 여기 볼게요. 여기 얘는 2죠. 그대로 오는 거니까 2죠. 여기는 2, 6이니까 8이고요. 여기 5죠. 아, 여기 9가 아니네요. 3, 3, 6이니까 12죠. 12. 다음 8, 12, 5. 25입니다. 총. 그럼 답은 25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한번 연습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연습 문제 풀이는 종료됐고요. 이해가 안 된 문제는 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또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